말의 이 기능을 잘 사용을 하면은 인생이 정말 잘 풀리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언어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어의 첫 번째 기능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누군가한테 표현한다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서 언어가 기능을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생각과 감정 상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을 할 때 버벅이게 되거나 긴장을 하게 되거나 생각을 추리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느껴가면서 동시에 얘기를 하면 당연히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고 말을 해놓고 보니까 앞뒤가 좀 다른 문장을 내뱉을 때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내 생각을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마음속에서 내 감정을 인지하고 이런 감정을 표현해야겠다라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언어를 내뱉으면 그래도 조금 수월한데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급하게 말을 내뱉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그래서 듣는 사람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되게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난 싫어, 좋아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들이 사실 어렸을 때 많이 돼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 알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연습은 사실 가정 내에서 어렸을 때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좀 그런 연습을 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요. 일단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 생각과 감정을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형식으로 다듬어서 내뱉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원석을 만들고 재료를 만들고 그 재료를 재가공해서 2차적으로 요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언어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1차적으로 재료를 수급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다듬어서 내뱉으려고 하니까 남들이 듣기 좋은 소리, 남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멘트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 보니까 속 알맹이는 내 의사나 내 생각과 상관없는 남의 멘트를 베껴서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답답하고 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니까 뭔가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내가 정해진 거칠애적인 멘트는 잘 내뱉는 편인데 내 속마음과 남들과 다른 내 감정과 의견을 표현할 때는 너무 내가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는 연습이 중요하고요. 그것들을 정말 투명하게 곧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말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그거를 남들이 들었을 때 듣기에 오해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재가공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첫 번째 기능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연습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성인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대로 표현을 하면 회사 생활을 하거나 연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하게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또 과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감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요만큼의 불편함이 있어서 요만큼의 불편함만 얘기했을 텐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이만큼의 불편함이 있어서 요 정도만 다듬어서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불만이 이만큼 쌓여있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우리가 우리 모두의 감정을 요렇게 다듬고 이만큼 축소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인이라면 그리고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사회화가 안 된 좀 문제가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 1차적인 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어떤 솔루션을 드렸어요? 수도꼭지 틀기라는 감정정화법에도 그대로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집어넣은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체험 속에서 내가 이런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날 두렵게 만들었고 날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나만의 비밀 공간에서 내가 느꼈던 생각과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 말로 풀어내지 않더라도 글로 적어보는 연습을, 그 1차적인 언어의 연습을 제가 시켰다.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언어 능력이 후천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내 생각과 감정을 정말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들을 할 때가 마땅치 않고, 하더라도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아도 여러분들 혼자 있는 공간에서 제가 알려드린 수도꼭지 틀기 방법 유튜브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 카페에 가입만 하시면은 등업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가 상세하게 수도꼭지 틀기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1차적인 언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언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말로 하지 않아도 속으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도 충분히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뱉을 말이 없어서 언어가 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고,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 상태고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고 있어야 그 언어를 그 다음에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료가 없는데 그 재료를 다듬어서 요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재료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정말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면은 문장 자체를 짧게 내뱉으면서 네, 아니요, 웃으면서 아, 그래요? 라는 문장만으로 다 돌려막기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거라도 하면서 표정을 좀 다양하게 하는 거죠. 곤란할 때는 아, 그건 곤란한데요 라는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아, 정말요? 아, 어떡해. 예전에 알려줬었죠? 그러면서 일단 간접적인 것들부터 연습을 해놓는 거죠. 다양하게. 그 다음에 그 짧은 문장을 조금 길게까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중수에서 고수가 되어가는 거고, 처음부터 고수가 될 수는 없는 거고.